짠! 자, 교과서 47쪽을 볼게요. 그리기의 시작. 그리기는 소묘 또는 드로잉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데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 단어의 차이점은요. 사랑해, I love you, 주댐무 그 차이예요. 그냥 어느 나라의 언어로 부르느냐의 차이인 거지 뜻은 똑같아요. 형태와 명암을 위주로 단색으로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 단색이라 함은 한 가지 색을 말하는 거고 이 한 가지 색이라 함은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소묘의 종류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로키, 스케치, 에스키스, 정밀묘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키는 짧은 시간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포착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한마디 말을 더 덧붙이자면 짧은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포착하는데 더 적합한 스케치를 말합니다. 스케치는 간략하게 구도, 형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약간의 명암도 들어가고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단색이 아닌 약간의 색을 칠하기도 해요. 에스키스는 다른 말로 하면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한번 시각화해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거에 비해서 많이 수정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스케치로 발전해서 자세한 그림이 되기 전 단계로 가기도 합니다. 정밀 묘사는 말 그대로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형태나 구조, 재질, 명암, 그러니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로키는 빠르게 대상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로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스케치는 간략하게 명암을 넣을 수 있는 재료가 좋겠죠. 에스키스도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색이 가미되기도 합니다. 정밀묘사는 펜이나 연필처럼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재료가 좋겠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빠르게 대상을 포착하는 것을 크로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사과가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떨어졌네. 이 과정을 내가 빠르게 포착해서 그렸어. 단순한 선으로 빠르게 그리는 걸 크로키라고 하고요. 움직이는 대상이나 사물을 표현합니다, 주로. 두 번째는 스케치인데요. 테이블 위에 사과를 내가 그릴 생각인데 이 테이블은 그냥 테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천을 식탁보를 씌운 테이블이고 아래쪽에도 식탁보가 조금 길어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있을 거야.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에서 떨어진 듯한 사과가 하나 더 있어. 약간 이런 그림을 내가 그려야지 하면서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하거나 여기에서 이제 더 자세히 나가면서 구체적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기의 중간 과정이나 아니면은 독립된 예술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자, 이 스케치라는 말에 아이디어라는 말을 보태면 그게 바로 에스키스입니다. 여기 빨강색으로 할 거고 혹은 빨간색으로 칠하거나 아니면 여기 명암 표현도 더 해보고 이게 이런 색상이면 어떨까? 여기 아래가 더 좁아지면 어떨까? 사과가 하나 더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 내가 그리고 싶은 건 뭐지? 하면서 구상해내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밀묘사는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했죠? 자, 이처럼 사과의 가장 밝은 부분, 어두워지는 부분, 반사되는 부분, 그림자까지 표현하면서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질감까지 자세하게 표현해내는 거. 그래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면밀히 살펴보면서 가장 특징을 그려야 되는 거를 정밀묘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묘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연필, 파스텔, 마카, 펜, 목탄, 콩테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재료는 단색으로 주로 그림을 그리는 소묘에 맞게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고요. 차 포스터 물감 이런 것처럼 물이라던가 다른 매개체를 쓰지 않고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식 재료라고 불립니다. 짠! 뜬금없는 저의 언박싱.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소개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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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입시용 연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종류별로, 길이별로 나눠져 있고요. 지우개도 되게 여러 개가 모여져 있네요. 지금 보면 얘는 이렇게 짧아진 연필을 이렇게 꽂아서 길게 쓸 수 있는 재료고요. 연필도 보면 2B라고 되어 있는, 4B라고 되어 있는, B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자, 이거를 더 자세히 보면 짠! 저희 두 번째 필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4H, 쭉 HB, 여러분이 자주 쓰는 주로 샤프심, F, B에서 또 쭉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H는 하드를 뜻해요.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뜻이고요. H로 갈수록 굉장히 색이 연해집니다. 자, B는 블랙이라는 뜻이고요. H보다는 굉장히 물러요. 근데 색은 훨씬 더 진해지죠. 그리고 그 중간이 얘입니다. F는 근데 생소해서 아마 여러분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연하고 진해지는 대신에 단단하고 무르다. 볼까요? 연하죠? 굉장히 진하네요.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같은 연필이라도 이렇게 진하기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눕히느냐 혹은 이렇게 세워서 그리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얀색 연필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것, 지우개인데요. 지우개는 단단한 지우개가 있고 지우개라고 해서 무른 지우개도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밝은 부분을 표현하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찰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대기도 하지만 천을 이렇게 구겨놓은 찰필이라는 이 친구를 쓰면요. 손으로 문지르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색이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연필뿐만이 아니라 지우개, 찰필 이런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필통. 얘는 좀 표지가 이렇긴 한데 그래서 이 필통을 보면 여기 8B까지 제가 갖고 있었네요. 근데 8B는 사실 연필 느낌은 아니었어요. 자, 이게 바로 목탄입니다. 목탄은 나무를 태운 숲인데요. 연필처럼 부드럽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질러 버리면은 이렇게 싹 부드럽게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농담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콩테인데요. 콩테, 파리 써져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수치인데 납이랑 기름을 좀 섞었어요. 그래서 보면 얘도 잘 문대지긴 하지만 목탄보다는 좀 덜 문대지죠. 조금 덜 지워진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고착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저는 흰색 콩테도 가지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 재료는 파스텔. 목탄과 콩테처럼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 문지를 수도 있고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고착형 물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연필로 된 콩테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단단한 분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루형 재료들은요. 이 픽사티브라는 정착액을 써야 되는데요. 뿌려서 얘를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픽스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뿌리지 않으면 그림이 이런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재료는 마커하고 펜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색상만 이렇게, 특히 제가 자주 쓰는 색은 이 그레이 3가지였는데요. 이렇게 색상 차이를 주기도 하고요. 자, 마커는 한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굵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겹침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자, 얘는 펜이죠. 저는 이런 라이너를 자주 쓰기도 하는데 라이너도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이런 가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만년필인데요. 이런 펜촉의 느낌을 굵게, 얇게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집 한 채를 그리고
쉽게 음영 표현이 가능하지요. 자, 소묘의 다양한 재료, 연필, 펜, 목탄, 콩태, 마카, 건식재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재빠르게 포착했네요.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움직이는 대상 재빠르게 크로키라고 하죠. 어떤 재료를 썼나요? 붓펜이나 크레파스, 연필 어떤 재료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단시간에 한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 많으니까요. 자, 다음은 무용수들의 뒤에서 쉬거나 준비하는 그 잠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네요. 약간의 명암도 들어가 있고요. 지친 모습을 나타내는 듯한 분위기도 담고 있어요. 스케치라고 하죠. 이 스케치에는 어떤 재료가 쓰였죠? 목탄, 파스텔, 그리고 콩테가 쓰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색감은 어떨까? 방향은 이쪽이 어떨까? 뒤에 배경은 어디가 좋지? 라면서 머릿속으로 구상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라고도 하고 에스키스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여기에는 색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펜이나 색연필, 사인펜 이런 것들이 좋겠네요. 곰돌이 인형과 유리잔입니다. 곰돌이의 털 표현, 유리잔의 반짝이는 표현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정밀 묘사입니다. 정밀하게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필이나 펜 같이 가늘고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재료가 좋겠죠. 자, 어때요? 작품만 보고도 이게 어떤 종류의 드로잉이구나 여러분도 맞출 수 있을까요? 느낌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속도 그리고 어떤 재료가 좋은지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제가 성균관 명륜당에 나와 있습니다. 짠! 앞서 우리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1,000원짜리에 뒤에 있는 이 배경을 명륜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명륜당에 가서 단색으로 드로잉을 하였고요. 이렇게 이어 그리기가 가능했죠. 교과서 46쪽을 보면 이어 그리기를 한 그림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장면에 종이를 덧대고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 보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테이블에 커피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작은 상상. 미술관에 작품을 바꿔보기, 도심 한복판에 공룡이 나타난다면 어떨까? 이런 작은 상상부터 시작해서 평범하게 저 길 끝엔 뭐가 있을까? 우주 머나먼 곳에 우주선이 있진 않을까? 바다에서 물고기나 돌고래가 튀어나온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들, 물건 이어 그리기, 옆 배경 바꿔보기, 선풍기 바람에 날리는 장면 바꿔보기 등 여러분도 한번 이어 그리기를 해보세요.